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123장. 123. 이대추의 사연. 이대추는 길게 탄식을 하며 중얼거렸다. 은정이라니 10대 아기니 키워낸 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10대 아기는 일찍이 모든 것을 걷어치우고 부모 노릇이나 했었으면 더욱 좋았을 걸 그랬군. 이때 한 여인이 웃으며 그의 말을 받았다. 그렇고 말고.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 당신에게 양부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려 하고 있어요. 소행도 그들과 함께 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쪽에서 서 있다가 그제야 말을 한 것이다. 이대추는 그녀를 주시했다. 너와 누구의 아이란 말이냐? 소행이 소어아를 한번 의미심장하게 쳐다보고 나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입가에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지금은 비록 없지만 장래에는 있을 것이니까요. 이대추는 껄껄 대소했다. 정말 보통이 아니로군. 소어아가 그렇게 여자를 낚는 기술이 탁월한 줄은 정말 몰랐는걸. 저 여자가 혼자 도취되어 떠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소행은 살짝 웃었다. 내가 혼자 도취되어 떠벌리는 것이라고 해두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당신의 말을 고분고분 듣겠어요. 내가 만약 아이를 갖게 된다면 당신은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이어야 하니까요. 소어아가 한숨을 내쉬고 나서 얼굴을 찡그렸다.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결국 나의 기구한 팔자 탓이지. 이대추는 손으로 무릎을 치며 껄껄 웃었다. 소어아가 저런 여인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뜻밖인데. 아가씨, 나는 아가씨의 그 대담성에 탐복했어. 너는 정말 우리들 10대 악인을 모조리 합한 것보다도 더욱 뛰어나. 웃으면 웃을수록 그의 얼굴에는 더욱 고통스러운 빛이 나타났다. 웃음으로 인해 상처의 아픔이 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남천이 홀연 입을 열었다. 은혜를 입었다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사나이의 도리이다. 내 말대로 너는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좋겠다. 백부님은 어찌하시렵니까? 연남천은 신음하는 듯한 어조로 대답했다. 나는 산꼭대기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녀들이 지금쯤은 화무결을 찾았을 것 같으니 너도 빨리 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소어아는 공손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이미 백부님과 굳게 약속을 했으니 반드시 가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가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는 간단히 몇 마디 하고 나서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이대추는 그의 듬직한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탐복한다. 저 사람은 일단 하겠다고 하면 어김없이 하는 것이 정말로 당당한 사나이 대장부답군. 소행은 빙그레 웃었다. 저는 당신도 사나이 대장부로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대추는 그 말을 듣고 얼떨떨해했다. 나를 말하는 것인가? 10대 악인 중에서 오직 당신만이 사나이다운 사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깝게도 구미가 다른 사람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 흠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지만 않았다면 아마도 연대협과 좋은 친구지간이 되었을 거예요. 이대추는 그 말을 듣자 길게 웃었다. 좋아, 좋아. 너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나를 사나이다운 사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이젠 죽어도 원통할 것은 없어. 내가 소어아의 아이를 낳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야. 소어아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숙부님이 그렇게 남을 칭찬하시다니 정말 뜻밖인데요. 하지만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말을 듣게 되면 곧 기고만장해져서 으쓱거리며 저를 얽어매려 든답니다. 이대추는 눈을 부릅떴다. 너를 얽어매려고 덤벼든다고? 내가 이야기해주지. 내가 저런 여인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타고난 복이야. 내가 만약 이렇게 죽어가게 되지만 않았다면 너와 저 아가씨를 두고 한번 겨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야. 소어아는 입을 쩍 벌리고 웃었다. 후에 저의 구미가 이숙부같이 변한다면 단숨에 저 여자를 먹어치울 거예요. 이대추의 눈에 고통스러운 빛이 다시 나타났다.
아마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것을 상기하게 되는 것이 몹시 괴로운 모양이다. 소호와는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라 그의 눈빛을 보고는 당장 그 이유를 알아차렸다. 그는 곧 말투를 고쳤다. 소행, 내가 정말로 이숙부님을 나중에 아이의 양부로 삼고 싶다면 빨리 상처를 치료해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어? 너는 그녀에게 나의 상처를 치료하도록 하려는 것인가? 저 여인은 스스로 도취되어 마음껏 짓거리는 것 외에도 병을 고치는데 좀 뛰어난 데가 있습니다. 이대추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내가 총명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뜻밖에도 큰 멍텅구리였구만. 숙부님은 설마 상처를 치료케 하는 것을 원치 않는. 이대추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묻겠어. 너는 내가 영웅이나 사나이로 보이나?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계속 이었다. 나는 영웅도 사나이도 아니야. 나는 여태껏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던 사람이야. 만약 나의 상처가 고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나는 벌써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고쳐주기를 사정했을 거야. 소행이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노인장, 저에게 상처를 좀 보여주실 수 없겠어요? 무엇을 보겠다는 거야? 자신의 상처가 가벼운지 중한지를 자기 자신이 모른단 말이야? 내가 내 상처의 경중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아? 소어와 소행은 서로 마주 쳐다보며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다른 궁리를 하도록 하자는 눈짓을 주고받았다. 이때 이대취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정말로 나의 은혜를 입어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 무슨 방법입니까? 나는 지금 배가 고파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야. 그러니 배불리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 듣자 하니 황천길에는 음식점도 없다더군. 허기진 채 이대로 길을 떠나 염라대왕을 만나게 된다면 나의 처지가 너무도 가련하지 않을까? 소호와는 그 말을 듣자 잠시 어리둥절해 하다가 머리를 긁으며 웃었다. 이곳에는 사람 고기를 찾기가 힘드니 별다른 방법이 없겠군요. 이숙부께서 그렇게 시장하시다면 제 넓적다리 살이라도 한 점 오려드릴 테니 우선 요기를 하시지요. 이대추는 또다시 눈을 부릅떴다. 사람 고기라고? 누가 인육을 먹고 싶다고 했나? 그렇다면 인육을 잡수시고 싶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인육은 정말 천하에서 가장 맛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몇십 년 동안 먹었더니 이제는 물렸어. 그는 침을 탁 뱉고 나더니 이야기를 계속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인육에 대한 것을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아. 소호와는 그 말을 듣자 정말 멍해져 버렸다. 이대추는 웃으면서 실토했다. 너는 정말로 내가 인육 먹기를 즐기는 줄로 알고 있겠지. 사실대로 이야기해주마. 내가 인육을 먹는 것은 오직 사람을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 사람을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도교교, 하파바 등 그들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대해왔는지 알아?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야. 바로 내가 인육을 먹기 때문이지. 인육을 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들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워하거든. 소호와는 그 말을 듣자 머리를 벅벅 긁으며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야릇한 표정을 지었다. 이대추는 한숨을 쉬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악을 위해서인지 선을 위해서인지 정말 미묘하기 이를 데 없더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 10대 악인의 하나가 되어버렸지. 그는 웃음을 짓더니 이번에는 소호와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너는 내가 어떻게 10대 악인의 하나가 되었는지 알 수 있겠냐?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대취는 먼 곳의 어두움을 응시하며 느릿느릿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먹는 것을 아주 즐겼지. 심지어는 광동인도 감히 먹지 못하는 것을 나는 모두 먹어치울 수 있었어. 오직 사람의 고기만을 먹어보지 못해 항상 인육은 맛이 어떨까 하고 생각했었지. 그는 겸연쩍은 듯 연신 웃더니 말을 이었다. 어느 날 나는 한 사람과 싸우다 죽인 후 인육을 먹어보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해 마침내 그의 살점을 도려서 끓여 먹게 되었지.
먹어보니 말고기보다 좀 찝찝하고 신맛이 나는 것이 마늘과 파, 생강 등 양념을 듬뿍 넣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겠더군. 소아가 거기까지 듣고 나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럼 인육의 맛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인육을 먹어야 했단 말입니까? 내가 막 인육을 먹고 있을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지. 그 사람은 나의 숙적이었는데 무예가 나보다 한결 뛰어난 사람이었어. 그렇지만 그는 내가 인육을 먹는 것을 보더니 곧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꽁무니가 빠져라 하고 도망가더군. 그 후 나를 보면 슬슬 피하기만 하고 감히 덤벼볼 엄두도 못하는 거야. 그 일이 있고부터 나는 인육을 먹는 사람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됐지. 그래서 내가 인육을 즐겨 먹게 된 것이야. 소아가 물었다. 그렇다면 숙부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즐기시는군요. 그가 또 한 번 웃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자 좀 야만스러운 행동이긴 하지만 맛이 이상한 것을 무릅쓰고라도 먹지 않을 수가 없더군. 소아는 그 말을 듣자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그럼 숙부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자기 아내의 고기마저 먹어야 했단 말입니까? 라고 묻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이대취가 상심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대취는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요즘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몰래 돼지고기를 구워 먹으며 허기를 메꾸었지. 그는 소어아를 한번 쳐다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몰래 먹을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잘 구워진 돼지의 넓적다리를 빨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어. 될 수 있는 대로 가죽이 두껍고 비계가 많은 것으로 한 입 베어 물면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란 말이야. 조그만 마을이라 산의 진미는 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잘 구워진 돼지의 넓적다리는 있었다. 세 근이나 되는 돼지의 넓적다리를 이대취는 단숨에 2개나 먹어치웠다. 그들은 객잔에서 문을 닫고 먹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을 본 사람은 아마 그를 3달 열흘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은 아귀쯤으로 여겼을 것이다. 이대취가 한참 돼지다리를 뜯는 동안 소어아는 슬그머니 소행을 잡아 끌어 밖으로 나오더니 빠른 어조로 물었다. 숙부님을 부축하고 들어올 때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았겠지? 소행은 탄식하는 듯한 어조로 대답했다. 상처가 정말 가볍지 않아요. 갈비뼈가 적어도 10개는 부러진 것 같고 다른 곳에도 15군데쯤 심한 상처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남다른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내가 묻는 것은 내가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거야. 내 말을 고분고분하게 잘 듣고 몸조리를 한다면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아마도.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다. 그는 아마도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지요. 소어아는 그 말을 듣자 입술을 깨물었다. 정말 알 수 없는데. 이숙부님은 아주 맹랑한 사람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갑자기 죽으려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소행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서글프게 말했다. 사람은 죽음에 임박해서는 일생 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일을 회상하게 되지요. 소아도 한숨을 내쉬었다. 옳은 말이야. 그는 틀림없이 자기가 일생 동안 저질렀던 일에 대해 무척 후회를 하고 있음에 틀림없어. 죽음으로써 그에 대한 속죄를 하려는 것 같군. 소행은 동정어린 어조로 말했다. 그렇지만 죽음을 앞에다 두고도 담담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를 사나이 중에서도 사나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는 원래부터 사나이다운 사나이였어. 내가 무얼 안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새삼스럽게 짓거리는 것이지. 소행은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었다. 그래요. 저는 쓸모없는 말만 짓거리는 사람이에요. 소어아는 그녀에게 화를 내려고 쏘아붙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도저히 화를 낼 수가 없었다.
바로 이때 한 사람이 뜰 한 모퉁이에 숨어 몰래 그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나 소어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소어와는 느릿느릿한 어조로 말했다. 이숙부의 은혜에 보답도 하지 못했는데 그가 저렇게 되었으니 정말 마음이 편치 못하군. 화풀이할 상대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어. 그는 돌연 몸을 날려 숨어서 훔쳐보던 사람이 있는 단모퉁이로 날아갔다. 단모퉁이에 있던 사람은 크게 놀라기는 했지만 도망할 의사는 없는 듯 오히려 굽실 허리를 굽히고 예를 갖추었다. 저는 벌써부터 어형이 어떠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더라도 흉한 것을 길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소. 오늘 안전하게 위험에서 벗어나신 것을 보니 실로 기쁘기 이를 데 없군요. 소어는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토끼는 언제부터 그렇게 아첨을 잘하게 되었소? 그 사람은 바로 호약사였다. 소어는 분풀이할 상대를 찾았다고 좋아했었지만 그의 추켜올리는 말을 듣고는 화도 낼 수 없었다. 호약사가 말했다. 저는 그날 현명한 부부께서 저의 살 길을 열어주셔서 언제고 한번 현명한 부부를 찾아뵙고 감사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소. 그런데 오늘에야 비로소 소원을 이루게 되었군요. 소어는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애당초 우리를 보았을 때 정정당당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음흉스럽게 몰래 숨어서 살피고 있었소?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태산 같았소. 그렇지만 어찌 정랑과 조용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방해할 수 있겠소? 소어와도 그 말에는 피식 웃고 말았다. 당신이 짓거리는 말을 듣고 소행이 정말 흐뭇해하겠구나. 반드시 그녀가 다가와서 당신을 거들어주려고 할 것이다.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과연 소행이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우리들을 잊지 않고 있는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당신은 어째서 방으로 청해 뜨거운 술 한 잔 대접하지도 않아요? 소어는 껄껄 대소했다. 들었지? 내 말이 어떤가? 당신과 만약 몇 마디만 더 축혀 올려주면 저 여인은 반드시 옷이라도 벗어 팔아가지고 당신에게 듬뿍 술을 사줄 것이요. 소어는 한참을 웃다가 돌연 정색을 하고 호약사를 향해 물었다. 참 철평고 그 아가씨는 어찌 되었소? 호약사는 그가 그녀에 대한 것을 물을 줄은 몰랐다는 듯 얼떨떨해하며 대답했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도망을 했었는데 어찌 당신이 그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오? 호약사가 고개를 숙이더니 어색하게 어설픈 웃음을 지었다. 그녀도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어와는 그의 멱살을 움켜잡고 호통을 쳤다. 네 이놈, 도대체 무슨 수작을 하려는 것인지 빨리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겠느냐? 감히 내 놈이 나를 속이려 들다니. 호약사는 안색이 변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행이 옆에 서 있다가 보기가 민망한 듯 끼어들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건넸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차근차근하게 조용히 하실 것이지 무엇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윽박지르세요? 소어와는 그녀의 말을 듣자 분통이 터진다는 듯 부르짖었다. 뭐라고 내가 공연히 사람을 윽박지른다고? 저놈이 가책되는 일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저런 꼬락선 일을 하고 있지? 내가 보기엔 저놈이 그 아가씨를 팔아먹었거나 나쁜 짓을 저지른 것 같아. 그러나 소행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너는 저놈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 저놈은 원래부터 색만 밝히는 호색한이란 말이야. 소행은 한숨을 내쉬었다. 호 선생,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사실대로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만약 저분의 성미가 정말 폭발한다면 그때 가서는 나도 당신을 거들 수 없게 될 테니까 말이에요. 그들 두 사람은 정말로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천생배필이었다. 한 사람은 화를 내어 얼굴을 붉히며 떠들고 한 사람은 조용히 옆에서 두둔해주는 척하며 부드럽게 타이르지 않는가. 호약사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저에게 단지 잠시 동안만 두 분을 여기에 붙잡아두라고 하더군요.
어째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건지는 저도 모릅니다. 소아는 눈을 부릅 떴다. 그녀가 당신에게 우리들을 붙잡아 두랬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소아가 노하여 외쳤다.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내 놈이 그녀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들으리라고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호약사가 온통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말했다. 그것은 정말입니다. 저는 소행이 다시 끼어들었다. 나는 당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모두들 여인의 말을 잘 들으니까요. 조금도 희귀한 일이 아니지요. 오직 저분만은 영원히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할 거예요. 소아는 입을 삐죽거렸다. 내가 만약 그런 도리를 알고 있다면 당신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들을 것이란 말이로군. 소행은 웃었다. 오직 그래 주었으면 하고 바란다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릴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 내가 똑똑하다고 해두자. 내가 한 가지 묻겠어. 내 말대로 이 사람과 철평고가 함께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무엇 때문에 꼭 그녀의 말을 들어야 하지? 소행이 눈을 깜빡거렸다.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저들은 소아하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너는 철평고가 저 사람과 좋아 지내고 있다는 거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분이 어디가 못마땅하단 말씀이에요? 적어도 저분은 당신보다 남의 말을 잘 들어요. 자기의 말을 잘 듣는 남자를 여인들은 가장 좋아한답니다. 소아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중얼거렸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 그녀는 남자들에게 수없이 분통 터지는 일을 당했으니까. 말을 잘 듣는 남자를 찾아 마음껏 화풀이를 하려고 생각했음에 틀림없을 것 같군. 그는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그녀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붙잡고 시간을 끌게 한단 말이야? 무엇 때문에 우리를 속이려 들겠어? 소행은 지근지근 입술을 깨물며 느린 어조로 대답했다. 생각해보세요. 그녀가 이숙부와 무슨 관계가 없나 말이에요. 그들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야? 이숙부는 작고하신 철로 선배님의 사위가 아니었어요? 소아하는 그 말을 듣자 돌연 철평고가 악인곡과 이대취라는 말을 듣고는 곧 표정이 변하여 굳어졌던 일이 생각났다. 그는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다. 소아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급히 몸을 날려 뜰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는 흐느껴 우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소아하는 그 소리를 듣자 그 울음소리의 주인공이 놀랍게도 바로 철평고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문을 열어젖히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이대취는 마치 목상처럼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는데 얼굴에는 차마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철평고는 그의 곁에서 흐느끼며 서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들려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맥이 풀려 축 늘어져 있었다. 소아하는 그것을 보고 어리둥절해하며 자기도 모르게 외쳤다.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지? 아가씨, 당신은 이숙부를 알고 있었소? 철평고는 그의 말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다만 소리를 죽여 흐느낄 뿐이었다. 이대취는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저 애가 나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자네가 태어나기 전부터였을 것일세. 소아가 의아스럽다는 듯 물었다. 그렇다면 저 여자가 숙부와 무슨... 이대취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서글픈 어조로 대답했다. 저 애는 바로 나의 딸이야. 소아는 그 말을 듣고 나자 얼떨떨해져 버렸다. 아내까지 먹어치운 그에게 딸이 있었단 말인가. 이대취는 소아의 생각을 알아차린 듯 탄식을 하며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대취가 자기의 아내를 잡아먹어버렸다고 알고 있지. 나는 한 번도 그것을 부인해 본 적이 없어. 그렇지만 오늘은 그것에 대한 진상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도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할 것이니까 말이야.
그의 말 속에는 슬픔과 분노의 빛이 서려 있었다. 철로 영웅은 재능을 목숨보다도 중하게 여기는 분이었어. 그분은 나에게 과거를 뉘우치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자기의 딸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시집 보냈지. 나는 그분의 호의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감격했어. 그렇지만, 그는 이를 악물더니 이어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그분의 딸은 나를 무시하고 괴롭혔어. 그녀는 나를 욕보이려는 의도에서 내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사제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더군. 소호하는 철무상의 사인의 생각이 미치자 탄식을 하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철무상은 비록 재능을 알아보는 안목은 지니고 있었지만 사람을 보는 안목은 없었습니다. 그의 제자들 중에는 확실히 나쁜 놈이 적지 않았으니까요. 이대취는 탄식하듯이 계속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녀에 대해 무척 원망스러운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 그렇지만 철로 영웅의 깊은 은정을 생각하니 나는 그녀가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행동해주기만을 바랬어.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남들이 그런 추문을 알게 되면 얼굴을 들 수 없는 창피스러운 일이니 깨끗하게 관계를 끊도록 하라고 타일렀네. 그의 얼굴이 부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이를 악물며 계속 말을 이었다. 그렇게 좋은 말로 타일렀으나 그녀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병신 같은 놈이 쓸데없는 참견을 한다고 욕을 퍼부으며 자기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더군. 나는 도저히 더 이상 화를 누를 길이 없어. 단숨에 그녀를 쳐 죽여서 삶아 뜯어먹음으로써 나의 분을 풀어버린 것이었어. 소행은 그 말을 듣자 의아스럽다는 듯 물었다. 그러한 곡절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숙부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러한 내막을 여태껏 말씀하시지 않으셨지요? 첫째 철로 영웅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아서였어. 그분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볼 수는 없었지. 그리고 둘째로는 나의 체면도 생각해서였고. 그는 서글프게 한번 웃었다. 생각을 해보게. 강호의 사람들이 만약 이대취의 아내가 서방지를 하던 파렴치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얼굴을 쳐들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 그녀로 인해 가뜩이나 뼈에 사무치는 한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어찌 무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겠나? 소행은 그의 처지를 동정하는 듯 고개를 숙이고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죽이고 나서 강호에는 이제 내가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 철무상은 그런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한에 사무쳐 나를 만나게 되면 천만갈래로 찢어 죽이려고 들 것이 분명하니까. 나는 하는 수 없이 밤을 이용해 악인곡으로 들어가면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는 철평고를 한번 쳐다보고 나서 서글픈 어조로 계속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내 딸들이 그곳에서 성장하는 걸 원치 않았어. 다른 사람에게 아이들을 키워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지. 나는 오직 딸애가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자라나. 일생을 아무런 근심도 없이 지내게 하고 싶다는 소망뿐이었으니까. 소원은 참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누구에게 딸을 길러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이대취는 저주스럽다는 어조로 대답했다. 나는 원래 그 사람만은 나의 친구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알았겠나. 나 같은 사람에게 애당초 친구 같은 게 있을 리가 만무했지. 철평고는 후련 통곡을 하며 그의 말을 이었다. 그 두 부부는 밤낮으로 저의 자매를 보기만 하면 너는 못된 이대취의 딸년이니 너 역시 쓸모없는 못된 종자라고 온갖 욕설을 다 퍼부으며 괴롭혔지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아주 어렸었지만 동생과 함께 그 집에서 뛰쳐나오고 말았지요. 이대취는 서글픈 어조로 말했다. 내가 이화궁에 투신한 일은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어. 철평고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 후 저는 사람들에게서 그 말을 듣게 되었다. 소행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사람들이 이숙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자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어머니를 죽였을 뿐 아니라
자기의 일생까지도 망쳐놓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철평고는 얼굴이 온통 눈물투성이가 되어 흐느꼈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대취가 서글프게 대답했다. 그래서 저 애는 오늘 나를 죽이려고 왔던 것이지. 그것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어. 당연한 일이니까 말이야. 그것은 저 애가 너무도 저 애가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다. 그는 더 이상 말을 계속하지 못했다. 소어아가 후렴 큰 소리로 외쳤다. 오늘 부녀가 서로 만나게 되어 쌓였던 오해가 모두 풀렸으니 마땅히 기뻐해야지 무엇 때문에 보기 싫게 훌쩍거리고 계십니까? 이대취는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소어아의 말이 옳아. 오늘은 모두가 즐거워해야 되는 날이니 지금부터는 눈물을 흘리지 말도록 하자. 소어아가 그의 말을 받았다. 다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아내로 삼아 매일 나의 냄새나는 발을 씻도록 하겠소. 철평고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손바닥으로 연신 눈물을 훔쳐냈다. 그러나 이때 소행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소어아는 어리둥절해했다.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프게 울지? 너도 이숙부님의 따님이란 말이냐? 나는 당신에게 시집을 가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한 말을 벌써 잊었어요? 그녀는 말을 채 끝맺지도 않고 낄낄 소리를 내며 웃기 시작했다. 철평고도 그것을 보자 마침내 울음을 그치고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때 호약사가 방으로 들어왔다. 철평고의 눈물을 닦아주려는지 그는 그녀에게로 다가섰다. 그러나 뜻밖에도 철평고는 외면을 했다. 누가 당신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당장 비켜요. 호약사는 그녀의 말을 듣자 얼굴을 붉히며 한쪽 옆으로 물러섰다. 소행은 그만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오늘은 기쁜 일에 기쁨을 더하는 즐거운 날인가 보군요. 이대취는 호약사와 딸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다. 이분은? 호약사가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였다. 후배는 성이 호이고 이름은 약사라고 합니다. 호약사라. 그렇다면 그대가 바로 12성상 중에 호약사란 말인가? 바로 후배입니다. 이대취는 껄껄거리며 앙천대소했다. 12성상이 나의 후배가 되다니 정말 뜻밖인걸. 역시 예쁜 딸을 두는 것도 괜찮군. 철평고는 화를 내는 기색이 없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호약사는 감히 그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는 듯 멀찌감치 서서 힐끔힐끔 그녀의 표정을 훔쳐보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소행이 말했다. 마음을 좀 크게 가지세요.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제가 곁에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소어아는 손뼉을 치며 웃어젖혔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엎드려 인사드리고 장인이라고 떳떳하게 부르지 못하고 멍청하게 서 있소? 호약사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을 붉히며 엎드려 절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철평고가 그를 한번 흘겨보자 그는 곧 놀라 일어섰다. 그는 안색마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소어아는 강옥랑 때문에 철평고가 고통스러워하며 가슴 아파했던 것을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을 보자 그녀의 상처가 이제는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호약사는 나이가 비록 많았지만 철평고는 활짝 피었다가 시드는 꽃같이 그에 의해 온갖 감정의 변화를 맛본 것이었다. 나이가 든 만큼 여자의 섬세한 감정을 이해하고 상처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호약사에게는 있었다. 소어아는 탄식을 하며 중얼거렸다. 보아하니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짝을 정해놓으신 것 같군. 지극히 잘 어울려서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대를 말이야. 소행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을 보였다. 그렇고 말고 하느님께서는 벌써부터 당신과 나를 짝 지을 상대라고 정해 놓으신 것이랍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발버둥을 쳐도 헛수고일 뿐 아무 소용도 없을 거예요. 소어아가 눈을 부릅뜨며 그녀에게 뭐라 쏘아주려고 할 때 이대취가 말했다.
오늘은 정말 즐거운 날이로군. 나는 여태껏 살아오면서 오늘같이 마음 편한 날이 없었고, 오늘같이 즐거운 날도 없었어.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보니 나의 한평생도 그렇게 억울한 것은 아니었. 그는 말소리가 점점 미약해지더니 조용히 웃음을 머금고 마치 즐겁게 깊은 잠에 빠져든 것 같이 숨을 거두었다.